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이번 주는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면 영상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지금 전 세계에 680만 개 정도의 앱이 출시가 돼 있고요. 680만 개요? 네. 1위, 2위, 3위는 재밌게도 미국, 중국, 브라질입니다. 5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뷰티 바운드 아시아 행사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현장을 티타임이 함께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편집 자체가 촬영의 그냥 일부가 됐잖아요. 무료 앱인데 무려 이런 케이스입니다. 거의 좀비 영화에나 나올 법한. 본인의 눈이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요, 티트렌드 시간입니다. 여자들한테 이제 남자들이 보통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죠. 이 한마디로 목적이 뚜렷하군요. 그렇죠. 네, 오늘의 티. 이 모바일 중심의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늘은 애플리케이션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정도일 지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680만 개 정도의 앱이 출시가 돼 있고요. 680만 개요? 네. 중복된 것도 있을 텐데. 저희는 중복된 거를 한 개의 앱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680만 개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질 텐데, 네. 자,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예. 그 안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음. 또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 앱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도 뭔가 좀 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피 시장 규모가 국내에서 4조 원 정도 되고요. 휴대폰 결제 시장이 3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실제 앱 시장이 2014년 기준 4조 5천억 원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를 먼저 좀 보자면 네. 다운로드로 봤을 때는요. 네. 1위, 2위, 3위는 재밌게도 미국, 중국, 브라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운로드로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근데 또 매출을 저희가 봤을 때는요. 전 세계 4위 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그 매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아주 5위권에 들어가는 네. 경제 대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어떤 앱들이 인기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iOS와 구글 플레이를 저희가 통합해서 봤을 때 네. 팝 프렌즈 팝이라던가 피아노 타이틀 2, 위파이어, 도미네이션스 이런 앱들이 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예. 다운로드 기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보면 레이븐, 세븐나이츠, 모두의 마블, 뮤 오리진 같은 이제 게임 앱들이 주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위권이 게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글로벌로 보면 또 어떤 양상이 나타납니까? 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부분이요. 예. 대부분 그 페이스북과 네. 그다음에 치타 모바일과 그 치후 360이라는 그 회사의 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못 들어본 거네요.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360 모바일 시큐리티나 CM 시큐리티 이런 부분 이제 보안 앱으로서 아하. 핸드폰 상에서 보안상의 어떤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앱들이 되겠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네. 뭐 몬스터 스트라이크, 클래시 오브 클랜 이것도 게임이에요. 3위도 역시 게임이고 미국. 네. 그리고 4위도 일본 게임이네요. 네. 다 게임이네요. 다 게임. 근데 이미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앱 시장에 주로 매출들이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 그 매출들의 7, 80%들은 또 게임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하,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운로드 그리고 매출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가 이제 진영이 구분돼 있잖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좀 특징적으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저희가 매출과 다운로드 기준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실제 iOS 같은 경우는 그 다운로드 기준으로 게임과 넌 게임이 한 2대 8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매출로 보면 반전돼서요. 게임이 7이고 넌 게임이 3입니다. 오. 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다운로드로 따지면 게임과 빅게임이 한 3대 7 정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게임이 97이고요. 예. 넌 게임이 3입니다. 절대적이군요. 네. 실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음. 우리나라에서 마켓시어는 좀 작지만 예. iOS에 그 빅게임 앱을 런칭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특별히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낸 애플리케이션 분야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어떤 거죠? 첫 번째로 MCN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이제 1인 방송이라고 해서 음. 실제 자기가 방송 컨텐츠를 만들고 앱을 통해서 그것들을 소비자에게 그 노출시킴으로써 예. 어떤 수익들을 개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고요. 예. 또 최근에 V앱 같은 경우는 뭐 월 다운로드가 뭐 한 50만 건 이상 되고 있어서 해외에서 더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유 경제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짧게 해외에서 여행을 왔거나 네. 해외로 나갈 때 그 숙박을 하고 싶다 할 때 네.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또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쏘카 같은 경우도 내가 짧게 뭐 30분, 1시간 그 택시를 타지 않고 차를 운전해서 내가 어디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의 그 호응을 또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페이먼트 앱입니다. 네. 요즘 뭐 TV를 보시면은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 결제 앱들이 많이 있죠. 많아요. 예, 뭐 요즘 특히 많이 홍보되고 있는 뭐 페이코라던가 삼성페이라던가 뭐 클립, 뭐 실업페이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큰 트렌드로 그 소비자들의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역대 애플리케이션 순위를 보면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사실 역대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된 2009년도부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게임이 훨씬 많은 역대 다운로드나 매출 순위의 상위권 랭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iOS 같은 경우는 예. 뭐 캔디 크러쉬 사가라던가 예. 뭐 앵그리버드라던가 뭐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이런 게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출시일이 사실 2012년, 13년인 게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 그 게임들에 대한 다운로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게임을 벗어난 그냥 애플리케이션 일반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 네. 범위를 놓고 보면 역대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단 다운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네. 뭐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스카이프, 뭐 구글 맵스 같은 역대 순위 탑 랭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매출 기준으로 보자면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판도라 라디오, 네. 뭐 라인,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어. 이런 앱들이 실제 매출 순위에서의 상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생소한 것들이 좀 있네요. 네, 판도라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스포티파이도 그렇지만 음악 앱입니다. 그리고 또 8위에 보시면 MLB.com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스포츠 앱들이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매출이나 수익원들을 또 창출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그런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그 트렌드 중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 간의 어떤 좀 뭐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양상입니까? 네,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이 앱의 소비 시간을 분석을 예. 해본 결과 실제 넌 게임과 이제 게임, 그다음에 저희가 소셜과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실제 한국과 일본이 5개 국가 중에 그 게임에 대한 소비 시간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넌 게임 중에 그 음악이라던가 뭐 만화에 쓰는 어떤 소비 시간이 가장 많은 게 또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또 서구 국가, 뭐 미국, 영국, 독일을 봤을 때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나 소셜 분야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걸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데이터를 좀 이제 살펴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야가 좀 이 시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매월 새롭게 출시되는 앱이 4만 개입니다. 예, 그 iOS 같은 경우는 게임을 제외한 뭐 음악, 뭐 소셜 네트워킹, 교육, 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피스나 데이터를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앱들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아까 말씀드린 음악 앱이라던가 공유 경제로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앱, 내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비디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앱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을 시장으로 한다는 그런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뭐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 앱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예.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사용자들이 이 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어떤 데이터나 이런 트렌드를 검증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나 뭐 플랫폼 내지는 수익 모델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시장은 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잘만 아이디어만 좋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애플리케이션의 흐름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인 방송 콘텐츠의 급성장. 그중에서도 트렌드에 민감한 뷰티 크리에이터는 아름다움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아시아 전역의 탑 뷰티 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 일명 BBA, 뷰티 바운드 아시아 행사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현장을 티타임이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11개 국가를 대표하는 22명의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참가한 뷰티 바운드 아시아 행사는 지난 8월부터 디지털과 뷰티 분야에 관심 있는 아시아 참가자들을 선별해 뷰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후 공유, 컨테스트 형식의 과제를 통해 잠재성이 큰 크리에이터를 모집 선발했는데요. 특별히 뷰티 콘텐츠에 집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Beauty is a really rapidly growing vertical on YouTube. It's grown 190% year on year in APAC. And you'll see creators like Sin in Korea has become really, really successful. And it was a vertical that we really liked. And as we spoke with Michelle about the program, she thought it was a really interesting program. And it was, probably the first time we put that level of effort together around a single vertical. We've done a total, this will be our 22nd event tomorrow as part of Beauty Bound. So it just seemed like a very natural fit. I mean, MCNs is a never-ending evolution, and different creators take different decisions on whether they want to work with an MCN or not. And MCNs have different value propositions, but I think MCNs will continue to grow and continue to evolve. Right, and you'll see different MCNs. Some MCNs are, for example, providing studios. So it's interesting, but it's something I think each creator kind of needs to consider on what they're going to get in return for joining that MCN. 사실 뷰티뿐만 아니라 게임, 요리, 일상 블로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리에이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새로운 유형의 방송 형태인 MCN으로 성장. 최근에는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에서 역으로 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하며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MCN 뷰티 크리에이터 미셸 파네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만 약 800만 명, 조회수는 11억 뷰를 넘기며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는데요. BBA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그녀에게 개인 방송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어봤습니다. I actually remember the first slogan YouTube had back in 2005 is broadcast yourself. That's why they call it YouTube. Tube means television in English because they used to have tubes inside of it. So it's you're your own television. So that's what it means to me is that you are your own network. And I find that to be very powerful because so you can have 100,000 people who love you for you. And hopefully I believe in the next generation of YouTubers they'll be producing many things, whether it's businesses, content, apps, ideas, anything. And we need that more than ever right now, is a generation that can produce things, is to not be afraid to fail. One example is someone I know who's older. It's actually a woman who is in her 50s, and she wants to do beauty videos, but she thinks she's too old. But there is a misconception right now within the YouTube community that it's only for young people, but that's not true because YouTube is the global television. Now that more and more of an older demographic is going on YouTube and watching all these videos, they're going to want to watch content that are produced by the people that they can relate to. So there is going to be a growing market for an older demographic to create content to help those who are coming onto the platform and wanting to learn new things and watch new things. 한국을 대표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김수진 씨와 이은정 씨도 새로운 MCN 대표를 꿈꾸며 BBA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했던 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못하고 있었는데 돼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토크 메이크업이라는 포맷으로 영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화장을 하면서 제 유학 관련 얘기, 그리고 미국 문화에 관련된 얘기, 뭐 저의 개인적인 뭐 인상, 뭐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런 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 예정이고요. 네,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저는 막 유튜브를 막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해서 배운 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예쁘게 생긴데도 자신감이 막 없고 이래서 그걸 못 알아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그렇게 생각해서 포부는 크게 시작했는데 좀 아직까지 그럴 만한 콘텐츠를 만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더 노력해야겠죠. 하나같이 아름다운 뷰티 크리에이터 가운데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됐을까요? 톡톡 튀는 매력으로 자신만의 컨텐츠를 선보인 태국의 크리에이터 소라야 씨가 차지했습니다. Yeah, I'm super happy to get this honor award from Beauty Bound contest. I think because of my videos was very special. I mean, not special. I mean, it's very different from others. So I think more than just like making a makeup, but have a tips in it and have a storyline on it. Have like something story behind the content. Yeah, that's what I think is make my videos very special from others. 자신만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더욱 높은 퀄리티의 창작물을 공유하며 글로벌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킬러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도쿄에서 티캐스터 김소정이었습니다. 네, 테크 수다 시간입니다. 요즘 이 티타임에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남궁현 감독 그리고 최호석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감독님, 네. 이거 왜 나오신 거예요? 아니 뭐 오늘 그 사진 특집이라 그래서 예. 네, 제가 또 그 소셜 미디어에 사진 변조하는 걸로 또 약간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사진 조작하는 걸로 좀 조작이네. 저도 사실 이제 사진을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주로 찍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고민하는 건 왜 내가 찍은 사진가? 왜 저 사람이 찍은 사진가? 다르게 나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촬영도 중요하지만 또 후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요즘은 편집 자체가 촬영의 그냥 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예 좀 사진을 찍을 때 네. 좀 멋있는 효과들 그러니까 넣어서 아예 찍어버리면 좀 편하잖아요. 실시간 필터를 입힐 수 있게 되거든요. 그냥 바로 찍으면은 어떤 느낌이 사진 위에 깔려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게 뭐 많이 쓰는 앱들이 뭐 레트리카 같은 것도 있고 또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앱 중에 하나 아날로그 시리즈. 여기서 찍어도 런던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입혀주는 앱도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저는 최호석 기자랑 좀 의견이 좀 다른데 다르십니다. 저는 절대 필터를 먹인 상태에서 찍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보정할 때 그게 어떤 값이 너무 많아지면 더 곤란해져요. 소셜미디어 잘 보시면 나 혼자 살자고 남 죽이는 보정들이 많아요. 자, 이제 보여주시죠. 일단은 네. 그 너무나 쉬운데 많은 분들이 절대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스마트폰은 웬만한 스마트폰들은 찍을 때 손으로 터치하면 어떻게 돼 있죠?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죠. 네네네. 이걸 안 해요. 이럴 때는 또 특별한 순간에는 일어서 주시는 것도 일어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 지금 왼쪽 위에 보면 스냅시드라는 앱이 있죠. 네네.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공용으로 들어가는 앱이에요. 원래는 이 회사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회사인데 구글이 인수했죠. 자, 이 사진, 이 KBS 주차장에 있는 거죠. 이 건물도 지금 삐뚤어져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잘 안 맞아요. 16대 9도 아니고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노출도 지금 튀었어요. 무료 앱인데 무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왜곡인데요. 어떤 왜곡이냐면 가로 왜곡입니다. 건물이 앞으로 기울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돼 있죠, 아까보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 주변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알아서 자동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로 채웁니다. 차정희 기자가 초점을 어디다 하나 맞춰보시죠. 뭐 건물로 할까요? 아니면 표지판으로 할까요? 화살표. 역시 화살표죠. 네. 여기 눈 표시가 있고 플러스가 있죠. 이건 예. 뭐냐면 부분만 딱 수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표지판 주변만 선택을 네. 어두워졌죠? 자, 색깔만 어두워도 초점이 잡힌 거죠. 그냥 줄 넣고 이제 원근을 주는. 이렇게만 하면
자, 원래 그러면 우리가 이랬던 사진. 완전히 달라지고. 네,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돼 있죠. KBS인 게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좀비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저는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되는데 진짜 차정현 기자가 본인의 눈이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지금. 아니 지금 사실은요. 사실 더 무서운 사람이 저 사진 속에 있어요 지금. 이 건물 안에 제 와이프가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참. 예, 정말 참 네. 그래서 그랬군요. 안드로이드 기기를 네. 가지고 한번 최호석 기자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포토스피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주변을 하나의 스피어, 이제 구로 찍는 거죠. 그 360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움직이는 대로 그 증강현실처럼 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를 한번 네, 그 찍어보세요. 한번 찍어볼까요? 네. 포토스피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킨 대로 찍으면 됩니다. 360도 파노라마는 네. 그 다음에 요 점에 파란 데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지금 모두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공간의 입체 사진. 그렇죠. 이 공간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그대로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이에요. 그 좀 전에 제가 네. 한 바퀴 돌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바퀴 아니라 몇 바퀴 돌았죠. 어쨌든 이 공간을 담는 아까 담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약간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뭔가요 이거는? 의식해야죠. 카메라 의식해야죠. 굉장히 왜곡된.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 이렇게 지금 돌려서 봤는데 여기 아래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카메라에 이제 자이로 센서랑 결합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공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웃포커스 보통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에 이 사진 앱에 아웃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면 네. 이제 아웃포커스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됐어요. 터치로 초점과 저를 맞추고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 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이제 처리하는 거죠. 이야. 야 놀랍네요. 오. 괜찮네요. 꽤 그럴싸하죠? 저 정말 별거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자체만 정확히 들어갔네요. 네. 자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영상입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관심 분야는 영상이죠, 영상. 근데 여기서 네. 다소 이제 위험한 게 너무 iOS가 일방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왜요? 톤이 다르다는 거죠. 안드로이드 계열이 약간 좀 차갑고 좀 뭐라 그럴까 보도 뉴스 화면 같이 나온다면 아이폰 계열은 약간 영화 같이 나온다고. 근데 뭐 세상에 어딘가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처럼 나오는 안드로이드도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거는 요즘 나오는 기기는 안드로이드 계열이든 아이폰이든 어쨌든 다 좋다. 좋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회자분께서는 네. 공정해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못 쓴다. 소위 말하는 스펙은 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 다음이 문제. 이것도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네. 네. 두 분의 모습 굉장히 아름답네요.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편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워낙 저희는 뭐 편집할 게 많아가지고요. 거의 할 게 있어요. 최 기자는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찾고 있어요. 지금. 애플은 사실 보면 좀 뿌옇게 나와요. 원본입니다. 예. 자, 이게 원본인데요.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아주 편하게 확대나 음악 편집이 가능하죠. 음악까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는 곳에 주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딱 손가락으로 잘라가지고 손가락으로 편집하신 네.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 이 아름다운 분 얼굴이 잘렸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끝입니다. 비교된다. 다르네요. 입자가 예. 많고 강하죠. 안드로이드에 흔치 않은 이제 야 정말 흔치 않은 앱이에요. 앱이에요. 네. 이게 국내 기업에서 만든 편집 앱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자르는 것 같은 편집도 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것도 바로 편집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쓸쓸하죠. 결과도 쓰시라고요. 음악도
타이틀은 여기에 타이틀 좋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비싼 걸 사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아유, 문제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 잘못 이해하시면 애플을 써야 되느냐 안드로이드를 써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네. 어떤 스마트폰을 쓰시든 간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보정이 가능하니까 전철에서 시간 나실 때 오늘 찍은 사진을 편집하면서 퇴근하는 거 정말 시간 잘 가고요. 재밌습니다. 야. 그 사진 찍고 그대로 올리는 것도 좋은데요. 한 번씩 좀 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기본 앱들을 보면은 선명하게, 뭐 화사하게, 내지 뭐 맛있게 이렇게 간단한 필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라도 네. 한번 눌러서 올리면 사진 자체가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SNS 같은 데 올리면 반응이 확실히 좀 다른 거죠. 잘 찍었다라는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다가오는 겨울에 좋은 추억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서 함께 즐기는 거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오늘 아주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기회에도 한번 또 내년에 어떻게? 됐어요. 네, 내년 이걸로 네. 연을 끊는 걸로. 자, 감독님과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죠? 또 우리가 이게 최첨단 이 장비, 굉장히 최첨단입니다. 이게 이거. 왜 첨단이냐면요. 네. 정말 오래된 뭐냐면 이 공영방송에 테크 프로그램에 이런 골동품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예. 이 TV보다 저게 더 비쌀 네. 것 같은데요? 이거 화상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곳은 첨단 스튜디오네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기기 바꿀 때마다 줄이라고 부르는 쉽게 줄로 연결해야 되고 라인. 네, 출연자들이 매번 이거를 아니 감독님. 네. 아니 그 대규모 세트장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다 비슷한 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예.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네. 이건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소셜미디어 잘 보시면 나 혼자 살자고 남 죽이는 보정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내 피부는 괜찮은데 그걸 보정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인척들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비현실적인 얼굴이 되는 거죠. 자기 얼굴만 뽀얗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많아요. 좀 셀카 애플리케이션. 이렇다면 제가 이제 이 제 옷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방송한다고 그 코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 전용 코디가 아니고. 아니 저는 재밌는 이 프로그램 재밌는 게 그 보통 스타일리스트들이 이 프로그램은요 재난 방송 옆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저는 처음 가봤어요. 저는 방송 한 25년 했는데 지하에 식당 옆에 KBS 식당 옆에 재난 방송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정말 무슨 큰일 난 비상 사태가 열리면 하는 곳에 거기 계신 분들이 벙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웬만한 폭탄에도 티타임은 보도본부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화려한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 낙서가 하나 있는 거죠. 최효선 느껴 나쁜 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찍은 그 초점은 뭘까요? 제목이 비난 정도 되겠죠. 보이지 않는 비난. 초점이 무조건 주제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같은 말을 감독님이 하는 것과 최 기자가 하는 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이것도 제가 지금 뭔가 필터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출연료가 싸서요. 그렇군요. 똑같이 놀아. 똑같이 봐서. 국민의 방송 KBS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출연료를 드립니다. 등급도 차별하지 없어요. 않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종료된 소리가 왜 안 들리지? 또 손을 떨고 있어요. 떨만 하죠. 지금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디 있는 겁니까? 저만 찍긴 찍었는데 여기서 뷰어에서는 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안드로이드 계통의 문제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찍긴 찍었는데 볼 수는 없습니다. 헤매고 있네. 홍길동 폰이죠. 네. 네, 참신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티트렌드 시간입니다.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아이디어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 아이템 울로라는 아이템인데요. 가정용 이 방범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예. 일반 좀 그 방범 카메라 같지 않고요. 네. 동물 모양 그 올빼미를 아, 닮았죠. 그렇네요. 네. 그림 보니까 올빼미 얼굴 모양처럼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마트워치용으로 들어가던 1.2인치짜리 예. 그 LCD가 여기 눈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요. 아, 이게 렌즈 예. 아니에요? 카메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눈이 카메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네요. 예.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죠. 사실. 아. 일단은 뭐 HD 촬영이죠. 그 예. 1080 픽셀에 네. 기반한 이제 고화질 촬영이 되면서 동작 인식, 모션 캡처 기능이 돼서 예. 뭐 사람이 움직이거나 하면은 뭐 알림을 주거나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거치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자석이 4개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네네네. 자석을 통해서 굉장히 거치를 아무데나 잘할 수 있게 편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터치를 하면요. 네. 눈을 이렇게 깜빡거려요. 그리고 이제 2번 누르면은 뭐 방법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방법 모드면 내가 집을 비웠을 때 예.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면은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이제 알림을 주겠죠.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얘가 이렇게 반쯤 졸린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꾸벅꾸벅거려요. 그래요. 얼마나 귀엽지 않아요? 예. 그런 게? 디자인은 좀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거 뭐가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일반 가정용 그 CCTV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 그 디자인한 사람이 비비안 뮬러라고 하는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입니다. 그 사람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CCTV가 딱 아주 들어가 투박한 있으면 CCTV가 있으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올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게 뭐야? 아 저거 CCTV야. 귀엽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말이죠. 네. 정말 작은 차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똑같은데 네. 이 디자인하고 이런 UI만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제품. 예. 그렇군요. CCTV랑도 갖고 싶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주문했습니다. 저 주문했어요. 지금까지 말해서 갖고 나왔을 게 그동안 따지면 한 2, 30개는 그게 됐겠는데 왜 하나도 갖고 그러냐면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갖고 나와도 이미 트렌드가 좀 지나가 있어요. 홈 CCTV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서로의 이제 경쟁력의 차이는 디자인에 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도 굉장히 심플한 아이템입니다. 뭐죠? 버즈라는 이제 메신저 앱인데요. 임시적으로 어떤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예. 약 72시간 동안만 유지되는 그런 채팅방을 유지시키는 그런 앱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더 많겠죠. 차 기자님이 저한테 연락처를 모임에서 만났는데 제 메신저 다른 메신저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버즈 코드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버즈라는 앱이 있는데 나랑 계속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와라. 그 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동안 그 채팅방이 유지가 되고 그걸 연장하지 않으면 차 기자님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연락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버즈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 거기 예, 어쨌든 그렇죠. 제 이메일 최소 이메일 주소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가입 자체가 뭐 네.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냥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재민 컨설턴트랑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 제가 그 컨설턴트한테 그러니까 연락을 취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씁시다라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 기자님하고 저를 자꾸 시나리오로 만드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예. 제가 확실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클럽이라든지 바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네. 여자들한테 이제 남자들이 보통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죠. 그럴 때 이 코드를 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한 3일 정도만 얘기해보고 이 사람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뭐 연장을 하고 아니면은 바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는 됐는데 네. 이 한마디로 목적이 뚜렷하군요. 그렇죠. 근데 연락처 한번 줘버리면은 네. 계속해서 뭔가 뭐랄까요 나를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할 수도 예, 있고. 프로필 바뀔 때마다 내 사진 볼 거고 그렇군요. 그거 잘 또 연구해 보면은 막 페이스북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예. 따지면 뭐 어느 정도 네. 뭐 유용함은 있네요. 저는 이거 국내에서 어떤 걸로 나오면 예. 좋겠냐면 소개팅 버전으로 해서 약 일주일 동안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요즘은 그 SNS 시대에서 네. 한 3사람만 지나가면 그 사람을 다 찾아낼 수 그건 있다고 그러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제 아무리 이렇게 본들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죠. 자, 오늘 굉장히 좀 기발한 것 같지만 의미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아이템 준비하셨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티타임 오늘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 그 안에서 뭔가 특정 분야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새롭게 개척할 가능성도 더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